안녕하세요. 역사학자 허태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 보시면은 개천절 역사와 홍익인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서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2021년 행정안전부 후원 사업으로 개천절의 역사와 홍익인간의 참 의미에 대해서 강의가 어려웠을 때에 단숨에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천절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의미 자체도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중심이 되어서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한다는 발의가 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개천절의 진짜 역사는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국가 명절, 다시 말해서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순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강의 순서는 당군은 신화로선 사화다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학자들 중에는 사화로 인정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사화로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이 개천절의 역사와 홍익인간 이념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홍익사상은 깨우침의 철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홍익사상은 깨우침 철학이냐? 사람들이 지금 홍익사상 하면서도 홍익사상의 개념이 너무 광의의 개념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고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12명이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죠. 그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라는 개념을 삭제하자고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홍익인간의 이념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에 대한 철학은 깨우침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천절은 한웅이 신시에 강림한 날이지 당군 왕금이 기원전 2333년 전에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나라를 창건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나 학자들 중에서도 당군이 이 땅에 나라를 건국한 날이 개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고 또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논정 자료를 바탕으로 개천절은 한웅이 이 땅에 왕림한 날이지, 즉 강림한 날이지 당군 왕금이 나라를 세운 날은 아니다라는 걸 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당군과 당군의 실존 여부에 대한 한국 갤럽 조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 갤럽 조사에서 1994년 조사에서 실존 인물 49%다. 다시 말해서 당군은 실존 인물이라는 사람이 49%예요. 반면에
가상인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입니다. 또 당군은 숭배되어야 할 인물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61%고, 그리고 당군 숭배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23%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3% 중에서 우리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특정 종교 신자가 49%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 종교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2016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도 기준에 당군은 실존 인물인가라는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시면은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는 실존 인물이죠. 당연히 숭배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가상인물 아니에요, 흑우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47%입니다. 자, 94%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기 지금 94년도 조사에서는 49%였는데 2016년도 조사에서는 12년이 지나면서 가상인물이라는 프로테이지가 2%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니까 2016년 조사에서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7%, 가상인물로 주장하는 사람이 47%입니다. 그러면 당군은 진짜 숭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6%. 자, 보십시오. 61%에 비하면 3%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답은 12년 후에 또 조사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상태로 가면은 점점 당군은 가공인물로, 흑우의 인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당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흑우의 인물로 묘사되었고 역사가 왜곡되었는가? 아니면은 흑우의 인물인데 실존 인물로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더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번 봅시다.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일제 통치 이전까지의 자료를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당군은 사화다, 진짜 있었던 역사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100년 이전까지니까 이거는 일제 통치를 받기 이전까지라는 거죠. 그죠? 그럼 범인은 누구다? 일본 총독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총독부에서 진짜 역사를 왜곡했는가? 자,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학자 그 어느 누구도 역사를 왜곡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실제 1910년 한일 병합이 되고 나서 이 땅에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오고 난 후에 약 2개월 후가 되겠죠. 그때부터 한국 고대 사회에 대한 왜곡을 해야 됩니다. 왜 왜곡을 해야 될까요? 일본이 총칼로 조선 백성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열등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왜곡해야 된다? 일본보다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문화 역시 일본보다도 열등하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조선사를 펼쳐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유구하고 너무 우월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일본이 조선 역사보다 우월하고 유구하다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대로가치 총독은 1910년 11월부터 1912년 1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한국 고대사의 50여 종의 사설을 20여만 권을 불태우는 치욕적인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16년 조선 편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는 뭐냐? 이제 고대사 20여만 권을 불질러 없앴으니 일본이 한국 역사보다 우월하고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라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16년 조선사 편수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수년간 연구를 해서 이제 1922년 이 친구들은 조선사 편찬위원회라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의 진행 단계가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어떻게 왜곡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한 것이니까 편수사위원회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책을 왜곡하는 책을 어떻게 편찬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이제 조선사 편수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 왜곡에 일본만 주도했는가? 아닙니다. 물론 이 역사의 왜곡에 주도를 한 인물은 서다 소기치입니다. 일본인 역사학자 서다 소기치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마니 시류라는 역사학자가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서다 소기치보다 이마니 시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콜라보 세력들입니다. 그 역사 왜곡 콜라보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능화,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서다 소기치보다 이마니 시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아주 큰 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는 사실상 고대사 7,000년을 날려버렸습니다. 왜 7,000년이냐? 자, 우리가 말하는 당군 조선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라진 역사, 고구려가 2세기 이전 기원전 역사는 싹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부터 역사가 시작되어 옵니다. 백제는요, 백제 역시 3세기 고이왕 역사부터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신라 물론입니다. 신라는
4세기 17대 내물란부터 역사를 기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에 이거 왜 앞에가 없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역사가 고구려가 90년입니다, 여러분. 백제가 242년입니다. 신라가 413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라진 역사에 우리는 지금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의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제 통치기니까 100년 전까지 고려사, 삼국사 전려, 동국통감 쫙 있죠? 이 책들이 다 보면은 당군은 사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로 기록됐는데 이것을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신화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신화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신이한 인물로 묘사한 게 신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당군 역사만 신이하게 묘사했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 사망오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망오제 시대 때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삼왕 중에서 여망, 즉 신농시죠. 신농시의 어머니가 뭐로 나옵니까? 여동으로 나오죠. 여동이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겠다고요? 용과 관계를 맺어서 염제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사망오제 역사 때부터 이거를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있겠습니다만 드러내놓고요. 뿐만 아니라 불망시조로 갑니다. 불망시조. 이게 무슨 말인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시조다. 그리고 중국은 황하 문명을 황제 문화를 하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땅의 역사는 전부 중국 역사로 다 공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역사도 또한 같습니다. 일본 왕실에도 보면은 천신으로부터 이자나기, 이자나미 남녀 두 사람을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신을 상징되는 이자나미가 불에 다 죽었죠. 그리고 이자나기만 일본 열도에서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이자나미가 보고 싶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가지고 이자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나미를 보는 순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자나기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얼굴을 막 씻고요. 나도 깨끗하게 이쁘게 해야 되겠다고 씻다가 한참 씻고 있는데 오른쪽 눈에서 아마테라스, 즉 태양신이 탁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열심히 씻고 몸을 씻고 있는데 왼쪽 눈에서 스쿠요미가, 즉 달의 신이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코에서 바다의 신 스다노미가 태어납니다. 자,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일본 왕가에서 왕실의 시절을 하늘에 두고 그 하늘에 둔 천신이 두 남여신을 이 땅에 보냈고, 그리고 그 이자나기의 오른쪽 눈에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태어나고
왼쪽 눈에서 달의 신 석구여매가 태어나고 코에서 바다의 신이 태어납니까? 그것은 일본 왕실을 신이하게 존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고조선 당군 신화에서,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신화, 거짓의 역사의 신화가 아니라 신이야기 썼다 해서 신화입니다. 이거를 흑으로 몰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든 간에 다 자국의 왕실에 대해서 아주 신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 일본이 왜곡을 하기 위해 쫙 이제 살펴보니까 조선 왕실에서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 가장 숭배하는 인물이 당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군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도 삭제를 해야만이 일본이 자국의 지배를 항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봤죠. 다시 말해서 조선인들의 열등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일본이 항구적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특히 당군은 조선 백성들에게 민족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당군은 우리 역사가 어릴 때마다 하나로 결집을 시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이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을 필사코 어떻게 가공인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공인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희 시류가 삼국유사에 원본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필사본마다 글자의 기록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여기 보시는 대로 환국과 환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시류가 왜 삼국유사에다가 초점 맞췄느냐? 그것은 첫째, 원본이 전하지 않는다. 둘째, 환국과 환인이 병용해서 책이 써져 있다. 셋째, 환인은 불교적 용어인데다가 불교 설화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시류가 이 책에 착안해가지고 당군사를 하등의 가치 없는 불교 이야기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즉 신화는 고상한 인물로 표현한 역사지만은 민화나 설화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불교 설화나 불교 민화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내용들을 보면은, 자, 신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선 초 필사본에 여기 보시면은 나라 국자 안에 선비 사자가 있는 필사본도 있고 흑토자가 있는 필사본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어로 주장을 합니다. 인어로. 반면 사화론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거를 나라 국자 안에 선비사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되어 있는 책들을 이만희 시류가 딱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아, 이거를 한국을 한인으로 바꿔버리면은 옛날에 당군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라고 되지만은 환인으로 바꿔버리면은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 일본은 상상도 못하던 그 시대에 이 땅에 정치적 조직에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포커스가 바로 환인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시류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고조선에 대해 신화다. 우리가 말하는 신화는 건국 사실에 대해 신이하게 꾸며놓은 역사 이야기를 신하고, 그 다음에 이만희 시류가 말하는 것은 그 신화는 우리가
건국사에 귀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잘것 볼 것 없는 불교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책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 글자들이 다르죠. 그죠? 여기에 규장각 본이라 돼. 이거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죠? 국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환인이라, 자, 이것도 석유 한국이라 되어 있죠. 만송문고본. 이건 1534년 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석유 황국, 이 자리에는 흑토자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안에가. 그죠? 요거는 송석화본인데 조선 초기 세조 때 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석유 황국 역시 흑토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최남선이 소장했던 본입니다. 그 다음에 1904년 동경대 본이 있는데 이것도 석유 황국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조선시대 때에 써진 책들은, 저 필사본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흑토자이거나, 그죠? 흑토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체자 국자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체자 국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정자 국자로 되어 있죠? 대개가 황국으로 되어 있죠. 조선시대 때에는. 그런데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세종실록 지리지나 또는 고려사나 응제시주 이런 책들에 보면은 앞에 당군 고기운이라 해놓고 그 안에 보면은 조금 이따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자, 여기 내놨네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당군 고기운이라 되어 있죠? 그럼 당군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이만희 시대처럼 한국에 있었는데 환인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고조선이 그리고 당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관찬사인 세종실록 지리지 안에 보니까 당군 고기에 의하면은 상제 환인이 있었는데, 서자 환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웅이다. 웅은 이게 수컷 웅자죠. 남자라는 뭘까? 존엄한 남자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웅이다. 웅이 그냥 웅이 아니라 이거는 남자 이름, 남자 수컷 웅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의욕, 화, 인간이다. 의욕을 갖고 있다. 어디에? 세상에 내려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웅이, 자, 세상에 내려가 인간이 되어서 뭐 하겠다? 하늘로부터 받는다, 삼인을, 천부인 세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강림을 했다. 내려왔다. 강림했다. 그죠? 내려왔다. 어디에?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를, 자, 뭐란다? 단웅천왕이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인이라고 썼지만은 그 환인이란 말은 불교식 용어 삼국유사나 고려시대 때 만든 제왕운기 그 안에 환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인을 이름을 그대로 썼고, 또 불교에서 환인은 뭔가? 이거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임금. 그래서 왜 그런 불교에서 환인을 임금이라는가?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 사료를 빠질 뻔했는데, 불교식 용어에서 환인을 임금이라는 것은 석가제 환인다랍니다. 그 석가제 환인다라의 준말이 환인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석가제 환인다라는 것은, 그 속에 환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환인다라의 준말을 써가지고 불교식 표현으로 환인은 임금,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시류가 그 글자 하나 꽂힌다 해가지고 이만희 시류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없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옛날에 당군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거기에 당군 고기운이라고 써놨으니까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가 조선 초기 만들어진 관찬사입니다. 관찬사에 옛날에 당군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임금이 고조선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글자 하나 바꿨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신하다 사화다 신하다 사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운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듯이 일본도 왕가에 대해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국기 보십시오. 빨갛고 그게 뭡니까? 바로 아마테라스를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중국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망시대, 다 전설시대 아니에요. 그거 여등이 용과 관계를 가져서 신동시를 낳았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거는 그 왕실에 대해서 신이하게 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쑥과 마늘을 먹고 곰과 웅녀가 그 말을 염색책수가 다른데 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논란으로 삼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자, 요지는 뭐냐? 우리는 당군은 신하로 꾸며진 사화라는 겁니다. 사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당군 고기운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 때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짜 당군이 사화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우시라 교수님께서 중국 홍산문화 쪽으로 가셔가지고 많은 문화재를 발굴하시고 또 답사하시고 또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홍산 문화는 중국에서 말하는 황하 문명, 황제 문화라는 그 황하 문명하고는 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학자 94년인가 6년인가 정확한 연대를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민이라는 중국의 고고학 역사학자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문화를 발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황하 문명과 또 다른 문명이다. 조이족의 문화다. 조이족, 즉 동이족, 우리 그쪽 말하는 조이족, 동이족 문화는 뭐냐? 바로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그 책이 800권인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게 검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뒤에 중국에서 소병기, 장박천 같은 친중 사학자들을 투입해가지고 이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싹 다 밀어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자 뭔가, 오시라 교수가 이제 발췌한 이 사진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게 보면 여신묘입니다. 이게 중국의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노는 건데, 이 여신묘 안에 놓은 유물들이 지금 대표적인 이겁니다. 이 여신묘 안에 이거는 최종 복원된 우화량 여신상이 되어 있죠? 이 전부 다 깨진 거예요. 깨진 걸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여기에 걸고 있는 목걸이가 곰 목걸이입니다. 중국에서 곰을 숭배하는 이야기는 단 한 권의 책도 안 나옵니다. 또 홍산에서 발굴된 삼신상입니다. 지금 요 뒤쪽에 머리만 보이죠? 우리가 말하는 삼신할머니, 삼신할매, 삼신할배, 이 삼신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시대, 그러니까 3000년 이전 때, 이게 대략 1500년에서 2100년이니까요, 기원전. 그 시대 때에 석성들이 있는데 그 석성을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치가 있습니다, 치. 그냥 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싼 건 중국 성이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바깥에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는 왜 튀어나왔느냐? 이 빨간색 이게 적분이 공기해 오는 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칼을 던지겠죠? 그런데 측면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도 이렇게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수차례 침략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격퇴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석성의 침이다. 그래서 고조선은 아시다시피 강개토 대왕 빈문에도 우리가 고조선이 즉 고구려가 당군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그 유물들을 이 석성도 이게 이 시대에 노는 유적의 석성이 거의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홍산문에서 발굴된 한반도 근원지 추정설. 예. 보세요. 여기에 기걸이 했던 흔적이 요겁니다. 지금 남신상인에서는 기걸이 흔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기걸이냐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초기 성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다 기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통 있는 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조선은 성리학을 숭배하는 국가다 보니까 점점 권위 쪽으로 짙어져 가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성종조에 이거를 금지하는 상소가 올라왔고 그때부터 남자 기걸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시대 왕릉들 발굴해 보면은 다 남자 여자 기걸이 다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 BC 3000년에서 2000년경 지금 이 홍산문화 쪽에서 문자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탁본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고조선이라는 국가에서도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홍산 외, 이 말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원하고 성장한 터전이 지금 중국의 여화 쪽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화 쪽에서 발굴되었고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조선의 강토 영역은 비파형 동금 출토지와 일치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당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화로 치부해버린 거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보잘것없는 이야기, 민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금 밑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 요아지 얘기죠, 그죠? 우리 교과서에는 조금만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 조금 요 지역에 조금 몇 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수천 개입니다. 비파형 동금 출토지가 수천 개입니다.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고조선의 영역이 이 지역이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홍산 원형 계당 적석총이다. 이게 밑에 지름이 100m입니다. 엄청난 큰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이건 7층인데, 요 주변에 대부분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3층으로. 이 방형이 아니라 이 원형입니다, 원형. 이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보여주기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원래는 원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왜 원형을 만들었냐? 지구는 각이고, 하늘은 원이고, 이는 세모입니다. 그게 지금 대중에서 말하는 원방각이죠. 그죠? 그래서 천재단을 만들 때는 반드시 원형 3층으로 만들어요. 중국의 원고당국이 그게 3층이에요. 그건 바로 이런 원리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시라 교수께서는 요하 문명의 발언은 이 자리고, 이 문명이 한반도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일본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자형 문명권이 요하 문명이다. 황하 문명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까지도 중국은 전부 자국 역사로 싹 다 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싹 집어넣고 나서는 중국에서 동북공정, 남방공정, 서남공정 등등을 내세워서 중국사를, 현재 중국 땅에 있는 역사는 전부 중국사다, 묻지 못할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를 중국이 빼앗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보십시오. 중국 고구려사하고 이전했다, 이렇게 철파가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0년 지나고 200년, 300년 지나서 나중에 고구려 봐라, 중국사다 서적에 의하면은, 그래서 1000년 후에 21세기 중국 사서에 의하면은 무슨 운에 의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구려는 중국사라고 또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역사를 빼앗긴다는 것은 정체성을 빼앗긴 것이고, 정체성은 나중에 나라 자체의 존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듭니까? 북한이 멸망하고 나면은 역사의 정통성을 내세워서 평양 이북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합법화,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